서울시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취약계층에게 재난 긴급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가구별 30만 원에서 50만 원입니다. 개학 추가 연기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관리가 더욱 강화되는 가운데 시민들은 개인 위생 수칙은 지키되 감염병에 대한 불안감으로 무너졌던 일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손자가 지금 어린이집에 지금 한 3주 정도 못 갔거든요. 하도 집안에 있으면 그게서 운동시키려고 나왔어. 밖에서 나오자 마스크 착용 꼭 하고 들어와서는 이제 손하고 뭐 얼굴까지 깨끗이 씻고.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한 우리 지역 총선 후보자를 만나다 은평갑에 출사표를 던진 미래통합당 홍인정 후보에게 지역 현안과 주요 공약을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정부 추경 등으로 지원받는 경우를 제외한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에 요구해온 재난긴급생활비가 추경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자 시가 직접 재난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이 내용 박원순 시장의 발언으로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의 추경으로는 코로나 몰입고개를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부터 먼저 시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지금의 재난 상황이 단순히 저소득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하위 계층 전체가 가장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는 이런 절박한 현실 상황에 따라서, 현실 인식에 따라서 서울시 긴급생활지원비는 이번 추경에서 포함시키지 못한 계층들을 포괄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공연예술인 등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117만 7천 가구가 대상인데요. 1, 2인 가구에는 30만 원, 3, 4인 가구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형태는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으며 생활비는 오는 6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30일부터 재난긴급생활비를 신청받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입니다. 구로구 콜센터 집단 감염 관련 확진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18일 양천구에서 구로 콜센터 관련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신정동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2학년 만 7세 남학생인데요. 이 학생은 구로구 콜센터 직원 확진자의 아들로 자가격리 중 증상이 나와 17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18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18일 오후 4시 기준 양천구에서는 1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10명이 구로 콜센터 관련 감염으로 확인됩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 첫 확진자가 나온 지 2달 가까이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집단 감염을 걱정해 개학 추가 연기 등 방역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감염병 발생에 대한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데요.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개인 위생 수칙은 지키되 각자의 일상에서 불안감을 극복하려는 시민들의 모습도 곳곳에서 보입니다. 손성혜 기자가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산책이나 운동 장소로 자주 찾는 불광천입니다. 이곳에서 만난 주민 대부분은 코로나19 진행 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아까도 토독하고 그러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못 가고 산이나 갯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운동하고 산책하고 평범한 일상이지만 한동안 망설였던 것들입니다. 손자가 지금 어린이집에 지금 한 3주 정도 못 갔거든요. 하도 집안에 있으면 그게서 운동시키려고 나왔어. 시민들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면서 감염병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하는 모습입니다. 무섭잖아요, 요즘. 그래서 마스크 쓰고 또 장갑 끼고 그리고 들 수 있는 대로 뭐 안 만지고. 지금은 조금 뭐 그래도 너무 방 안에만 있어가 될 게 아니고 최대한 그래도 조심은 해야 되겠죠. 밖에서 나오자 마스크 착용 꼭 하고 들어와서는 이제 손하고 뭐 얼굴까지 깨끗이 씻고.
확진자가 다녀간 한 음식점. 손님은 줄었지만 확진자 방문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느낍니다. 처음에 딱 터졌다 할 때만큼은 뭐 그렇다고 해서 영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많이 이제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막 손님들이 뭐 안 오고 그러지는 않으세요.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시민들의 배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의료진과 힘든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어렵게 모은 돈을 기부하고 취약 계층에게 나눠줄 면 마스크를 직접 만들고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까지. 전문가들은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시민들의 이성적인 판단과 침착한 대응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현 상황에선 개인이 일상을 잘 유지하면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조기에 종식될 거라고 너무 기대하지 말고 앞으로 일상을 잘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감염병을 서로 많이 전파를 하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지혜가 필요한 때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19 진행 2달, 계약 추가 연기 등 방역 관리가 더욱 강화되는 가운데 시민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 등에 동참하며 불안과 공포로 무너졌던 일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네, 이어서 은평구 선별진료소에서 의료 봉사를 하고 있는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추혜인 원장을 전화 연결해서 지역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19 진행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또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소규모 집단 감염은 어떻게 봐야 할지 관련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원장님께서 은평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 봉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선별진료소 상황과 또 그곳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은평구에서는 사실 은평 성모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집단 감염이 발생한 후로 코로나 선별 진료소로 검사를 원하시는 구민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셨어요. 그래서 보건소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만으로는 검사가 다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서 지역에 있는 은평구 의사회를 통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의사들 자원 활동을 모집을 받았었고요. 저도 이제 은평 구민들을 위해서 좀 구민들의 불안을 경감시켜 드리고자 같이 나가서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선별진료소에서 이제 간단한 문진을 통해서 이분이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적절하게 보건 교육만 하고 집으로 가셔도 되는지 아니면 일반 의원을 이용하셔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선별한 다음에 검사가 필요한 분들은 음압 텐트 안에서 이제 검체를 채취하는 그런 역할들을 맡았어요. 네, 평소에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을 운영을 하시면서 주민분들과 좀 가까이에서 활동들을 해오셨을 것 같은데 코로나19가 진행된 이후에 지역의 의료기관으로서 어떤 대응들을 해오셨는지요? 일단 지역 주민들이 워낙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요. 이 코로나라는 게 이제 건강한 사람들은 별로 증상이 없고 크게 아프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중증 폐렴이나 사망에 이르기까지 아주 심각한 증상을 나타낼 수도 있는 질환이다 보니까 실제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빨리 코로나를 발견을 해내고 그분들을 빨리 검사를 받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오히려 이제 기저질환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다른 본인들의 기저질환에 대해서도 관리를 잘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약을 타러 오셔야 되는데 밖에 나오는 게 너무 무서워서 약을 못 타러 오셔서 약을 못 드셔서 혈당이 높아진다든가 이런 건강 관리에서 오히려 구멍이 생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동네에 있는 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주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뭐 소독이라든지 이런 거에 만전을 기하고 저희 직원들 모두 다 코로나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혹시 의심 환자가 다녀가고 나면 어떤 식으로 동선을 추적해서 소독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다 시뮬레이션 훈련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요. 최근에 성남의 한 교회에서 신도들에게 소금물로 소독을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는데
이처럼 감염병이 계속 퍼지면서 좀 잘못된 정보가 같이 퍼져나가는 이른바 인포데믹도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짜 정보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출처가 불확실한 정보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기존 언론에서도, 기성 언론에서도 좀 불확실한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자의 이름을 걸고 언론의 이름을 걸고 하는 얘기들은 그 질환에 관한 한은 조금 더 SNS에 떠도는 얘기들보다는 정확한 얘기들이 많은 편이라서, 저는 정보들을 전달할 때 그 정보를 만든 사람의 정확한 정보, 소속, 이름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정보들만 서로 공유를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름 없이 뭐 서울의대 단톡방에서 공유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라든지 뭐 어디 누구 경기도의 무슨 의사가 한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가능하면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계속해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는 신뢰하거나 공유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추혜인 원장이었습니다. (4.15) 총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우리 지역의 총선 후보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선거구별 후보자 소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대담토론 후보자 초청 기준을 준용하고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은평 갑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미래통합당 홍인정 후보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결과적으로 좀 어려운 경선이었는데요. 경선 통과하신 만큼 이 본선에 진출하는 각오도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사실 경선은 보시는 분들은 각본 없는 드라마를 한편 보시는 것 같이 짜릿하지만 참여하는 후보자 입장에서는 참 피가 마르는 과정입니다. 네. 보수가 대통합하라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셨고, 저희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국민의당, 또 시민단체까지 대통합을 이뤘습니다. 또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100% 국민 여론조사로 경선을 치렀는데요. 전문가의 지적처럼 우리 당원들의 참여가 좀 적고 또 역선택의 우려도 있었지만, 저는 큰 의미에서는 우리 은평 구민의 민의를 그대로 반영한 의미 있는 결과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채워나가서 4.15 총선에 꼭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은평 지역 현안을 조금씩 짚어볼 텐데요. 은평을 위해서 이 생활지원법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응암 1, 2, 3동 또 수색은 지금 재개발이 추진이 돼서 은평의 이 스카이라인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녹본동, 신사 1, 2동, 역촌동, 증사는 아직 재개발이 추진되지 않고 있어서 그분들이 그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민원은 주차장을 좀 확보해달라. 생활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민원이 제일 많았습니다. 공약으로 그것을 꼭 넣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많았고요. 그러나 국회의원 1인이 그 민의를 다 반영하기에는 굉장히 예산 문제나 법의 문제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인구 과밀이나 아니면 주택 밀집도 이런 부분들을 다 분석해서 차라리 국회의원 1인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법을 법으로 추진하자. 그러면 역량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법으로 보완해주는 이런 법안을 만들겠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구청장 선거 출마 당시에 혁신파크 개발에 대한 공약들을 내놓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이 혁신파크에 현재 서울시립대 캠퍼스가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혹시 이번에도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혁신파크 개발 계획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혁신파크는 은평구의 가장 노른자 지역입니다. 당연히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되어야 은평의 가치가 2배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할 당시에는 이 혁신파크에 대한 그림이 완성되지도 않았고 지역 주민들은 더더구나 그것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후보들이 혁신파크에 대한 공약을 내세웠는데 1년 반이 지나면서 지금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시립대 유치나 무슨 컨벤션 센터를 세우겠다라는 공약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반대를 위한 반대 또는 상대당이 하니까 우리 당은 반대 이런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서울시에서 약속한 부분은 저희가 야무지게 또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총선 때마다 희망 고문하듯이 차일피일 미루는 것 또한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과 뜻을 모아서 혁신파크를 꼭 주민이 원하는 모양으로 디자인될 수 있도록 지켜내겠습니다. 네, 혁신파크 말고도 다른 공약들에 대해서도 주민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사실 사수생입니다. 18, 19, 20대 국회의원 도전을 했었고 작년에 지방선거에서 구청장 도전을 했을 때 4건 공약이 있습니다. 100% 공공 실버타운 추진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었는데요. 노년이 되는 것은 누구나 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외롭고 또 질병에 걸릴까 봐 우려가 많습니다. 100세 시대에 국가가 또 우리 은평에서 대책을 내세워야 되는데 은평에다 저는 단순히 부장복지로 퍼주기식의 그런 공약은 걸지 않겠습니다. 개인이 감당할 수 있고 또 국가가 도와주고 민이 함께 투자해서 어르신을 잘 모실 수 있는 은평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꼭 총선에서 승리해서 100% 공공 실버타운 은평에 시범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은평 지역은 참 지역 현안이 많은데요. 특히나 은평 갑 지역에는 중학교 신설 민원도 있고요. 또 통일로 교통난과 관련된 문제들도 있는데 후보님께서 은평에서 좀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현안이 있다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20대 국회의원들께서 너무 싸우는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께서 정치인에 대해서 불신하시고 정치인이 한 말씀, 드린 말씀은 신뢰하지 않으십니다. TV에서 자주 나오고 유명한 정치인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2020년에는 은평의 뜻을 대변하고 은평 구민이 원하는 삶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은평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길게 줄을 쓰신 분들을 뵈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전공이 보건복지입니다. 그래서 마스크 걱정 없는 세상, 또 복지부 산하에 있어서 질병관리부가 지금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부분은 질병관리청으로 독립해서 국민의 안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정책은 앞장서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끝으로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출사표를 5글자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은평 대변인. 네, 어떤 뜻에서 정하셨나요? 가와 만사성이라고 합니다. 나와 나의 가족이 편안하면 우리 사회가 편안하고 우리 대한민국도 편안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서울의 축소판인 우리 은평 구민 50만이 편안하시면 서울도 대한민국도 다시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봅니다. 은평 구민의 뜻을 담아서 은평구의 대변인으로서 오직 은평 발전을 위해서 뛰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해주신 말씀들 그리고 소개해주신 공약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 4.15 총선에서 선택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좀 깨끗한 분이 나왔으면 좋겠죠. 하도 부정부패 뭐 이런 그런 좀 부정적인 면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지역이 좀 헌신, 봉사 뭐 그런 분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당 저 당을 막 헐뜯지 않는 사람이 좋더라. 나는 너무 남을 헐뜯는 것보다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이 좋더라고. 당과 상관없이 성심성의껏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일해주실 수 있는 분, 그런 분을 원해요. 중앙부처부터 해서 단계적으로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주 심오하게 생각을 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요양보호사들에게 마스크 5만 8천 개를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요양보호사들을 위해 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 차원에서 마스크 5만여 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우선 요양시설에 4만 8천 개를 배부하고 순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요. 마스크는 어르신 돌봄 종사자 지원센터와 쉼터를 통해 방문 요양보호사에게 전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